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말입니다. 그 종범은 구속되고 주범은 영장이 기각되는,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건 상식으로, 이건 저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이건 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훌륭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그만이다. 이게 더불어공산당과 조국의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문빨과. 그러니까 뭐 친 더불어공산당계 영장 판사들로 구성이 돼 있다면 그 4명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뭐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그들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공산당, 문빨, 조국 영장 기각하면 그만이니까요. 뭐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운동이 이런 궤변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리고 요즘 수사 관행상 참 검찰 개혁을 한다는데, 그 검찰 개혁의 혜택을 어떻게 전부 조국 가족이 보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검찰 개혁인지, 참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소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될지 의문이네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뭐 누구나 다 답답해하는 얘기라서 이제 뭐 뻔할 뻔짜 같은 소리고요. 오늘은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조국 사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사태예요. 지금 관심사가 조국으로 몰리고 있어서 그렇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실시되면은요, 지금 패스트 트랙에 태워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실시가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왜 대한민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지느냐?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 다시 말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떤 더 큰 이슈라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나라를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짧은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 자세한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왜 이게 계약인지를 아직 조금 부족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조국 이상으로 신경 써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족수가 이제 300명이지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그랬잖아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그랬는데 지금 약 한 40명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진 지역구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더불어공산당과 정의당, 뭐 바른미래당의 그 늙은 망령 손학규, 민주평화당, 뭐 요즘 뭐 대한정치인가 뭔가 하는 그 박지원, 빨갱이, 이런 쪽에서 이제 강력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그 범빨갱이 당에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걸 이제 분석해 보자는 거죠. 지금 70명으로 넘기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70명으로 늘리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구를 반대로 230석으로 줄이고 260석에서,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역구에서 그 출마한 개인을 찍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당 투표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당 투표의 비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건데, 전에 40명이 있을 때는 가령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이 100석을 얻었다. 근데 정당 투표가 30%를 득표했다면 40명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약 40명에서 30%라면은 대략 한 12석 정도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서 112석이 되고, 같은 논리로 이제 뭐 더불어공산당도 뭐 한 110석, 120석 사이를 가져가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이제 남아 있는 뭐 한 대여섯 명의
대여섯 명인가요? 24개, 한번 열 서너 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그 자기들 정당 지지율 분포대로 이제 나누어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진 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6명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4명에 지역구 2명. 그런데 이 지역구 2명도 정정당당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정의당 후보가 유력 정의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더불어공산당이 어떻게 합니까? 후보를 안 내잖아요. 지난번 창원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도 냈던 후보도 이렇게 출마를 철회시키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단일화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야권 단일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여당과 야당이 하는 단일화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여야 단일화인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은 가령 뭐 더불어공산당이나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에서 한 100석 정도 얻는 거는 무난합니다. 두 당이 서로가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뭐 더불어공산당은 호남, 또 뭐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고정 지지층과 전국적으로 있는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한 100석 정도.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공산당과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는다면 37이 21, 70명 중에 37이 21, 21명씩을 각각 두 당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두 당 모두 이미 21명을 넘는 30%가 넘는 100석을 확보했으니까 우리 두 당은 비례대표제를 하나도 못 가져간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더불어공산당도 패널들이 TV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손해를 본다. 더불어공산당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근데 이게 꼼수라는 겁니다. 엄청난 꼼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국회의원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당하고 더불어공산당이 뭐 다른 당인가요? 이름만 다르지 관제야당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70석의 국회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자한당으로 한 명도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에서만 당선된 사람으로서 숫자를 제한하려는 이런 꼼수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된다면, 내년 선거에서부터 시행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보세요. 100명 정도를 더불어공산당이 확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정 지지층으로 인해서. 그럼 이게 나머지 70명의 비례대표를 전부 정의당이나 그 민중당이라는 그 통합진보당 그 떨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또 저기 뭐 같은 계열의 민주평화당 이쪽으로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넘는, 과반수는 물론 3분의 2까지 노려보는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선전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자한당을 제외한 자기들끼리 의해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바꾼다는 게 이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 조국도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가 사회주의자임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이 문빨과 뭐가 다를까요? 말이 그렇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개헌이다 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문빨이 주장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연방제면 연방제지 낮은 단계 높은 단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고려 연방제로 가자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그런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개헌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아주 이런 더러운 암수가 숨어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모조리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으더라도 무조건 막아야 되는 아주 계약이요 나쁜 제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려는 대한민국 공산당 정권들의 정권과 그 공산당의 정권에 야합하고 있는 2중대, 3중대, 4중대 말씀 안 드려도 다 누군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손학규 같은 늙은 망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건 사실 바른미래당이 몇 석이나 얻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거의 망가질 땅이지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그런데
지지자들에 의해서 정당 투표는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정당 투표로 인해서 단 한 석이고 두 석이고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면 비례대표 1번에 누구를 배치할까요? 당연히 저를 배치하죠. 이거는 국회의원 4년 그냥 거저로 넘겠다는 이런 꼼수예요.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왜? 지역구에서 더불어공산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민중당과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비례대표에서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년 더불어공산당과 정의당의 선거 슬로건이 뭘로 바뀌겠어요? 지역구 선거는 더불어공산당으로, 정당 투표는 정의당으로, 이런 슬로건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불어공산당 당원이나 더불어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구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을 것이 자명하고, 정당 투표는 무조건 정의당이나 민중당으로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게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정당 투표를 뭐 40%, 50%를 얻는다고 해도 이 제도화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단 한 명도 못 가져오는 이런 악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한정되게 묶으려고 하는 이런 엄청 나라를 뒤집어 엎는 꼼수가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자한당의 힘만으로 안 된다면 우리 광화문 모였던 세력들이 이런 계약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힘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 이건 조국 사태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태가 내년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오늘 제가 영상을, 제 생각을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예,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꾹꾹 눌러주셔서 꾹꾹 꽉꽉 눌러주셔서 저 계백강 장군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우파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